공부는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저는 학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공부 가르치기 참 힘들거든요. 어떻게 해야만이 복습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한테 복습보다 예습을 먼저 시키거든요. 근데 복습이 더 중요한지 예습이 더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건 늘 알고 있는데 복습을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복습을 할 때 꼭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면 복습에 대해서 어떻게 동기유발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고 아이에게 복습을 시킬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고봉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습에 대해서 좀 잘못된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복습도 시험 공부처럼 반복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시험 공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공부처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복습은 힘든 게 아닙니다. 먼저 복습에 대한 선입견을 좀 버리시고요. 무조건 다 외우겠다, 무조건 다 이해하겠다 라는 부담감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날 수업한 내용을 가볍게 훑어보는 정도, 집에 와서 10분, 15분 정도 훑어보는 내용으로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는 것이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되는 복습 방법이고요. 그리고 복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기예요. 주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빙하우스라는 학자에 의해서 인간의 망각 주기가 연구 발표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하고 난 이후에 10분이 지나면서부터 망각이 시작되고요. 1시간이 지나고 나면 50%를 망각하는 걸로 나왔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 70%에서 80%를 망각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거의 시간에 반비례하죠, 인간의 기억은. 네, 그런데 우리가 그 망각을 이겨내고 망각으로부터 우리의 기억을 지켜내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복습인 걸로 나왔고요. 그 복습에도 효과적인 주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네, 복습의 주기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수업 직후 복습이라고 하는데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엎드리거나 아니면 뛰어나가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도 다음 시간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이번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 2분 정도 또는 길어야 3분 미만으로 훑어보기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복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동안 내가 1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훑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2, 3분의 훑어보기가 우리의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는데 아주 큰 효과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복습 방법은 그날 저녁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복습하는 두 번째 복습입니다. 학교에서 3분 정도 또는 2분 정도 훑어보기를 했던 과목에 대해서 그날 저녁에 와서 또 10분에서 15분 정도 훑어보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1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을 10분, 15분이니까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앞에 2, 3분을 훑어봤고 지금 또 10분에서 15분 정도 훑어보면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 저녁에 복습하는 이것은 자기 전에 그날이 가기 전에 복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복습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 강의해보기 또는 가르치기를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면서 또는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면서 복습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복습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 들어보신다면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게 뭐냐면 학교 갔다 오자마자 아이들을 간식 먹이고 씻기고 한 다음에 학원을 보내시고, 또 학원에서 오면 또 아이들 좀 이렇게 쉬게 한 다음에 또 다른 학원에 보내시고, 또는
또 어떤 부모님은 또 거기서 또 집에 오면 저녁 먹이고 나서 또 과외도 시키고, 이건 뭐랑 똑같냐면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날 복습을 꼭 해야 되고요. 학원 갔다 오면 또 학원에서 배운 내용 복습.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배운 내용을 내 거로 만들고 배운 내용을 내 거로 만들고 하는 공부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복습은 그 다음 수업 직전 복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 시간에 국어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국어 시간 끝나자마자 뭐 1분에서 3분 정도로 훑어봤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또 10분, 15분 훑어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국어 시간이 들어있는 날 쉬는 시간에 국어 수업하기 직전에 한 1분 정도를 또 훑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겁니다. 과목에 따라서는 이틀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업 직전에 쉬는 시간에 내가 1분 정도 훑어보게 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일단 학생들이 이 수업 직후 복습이라든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쉬는 시간 복습 방법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해본다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려워서 못하는 학생보다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공부를 잘 못했던 학생들도 이 방법을 사용해 보면 내가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짧은 시간 복습한 것으로 내가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시간 공부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을 느껴도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3개월 정도 쉬는 시간마다 복습하는 것을 체크하는 체크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줘서 습관 훈련을 해보게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학생들이 거기에 체크하면서 훈련을 하면 대부분 학생들은 습관이 되더라고요.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화장실에서 나올 때 안 닦고 나오면 찝찝한 것처럼 그 시간에 그걸 안 하면 오히려 놀아지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기가 된 학생들에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이것을 실천해 보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학생들은 습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복습은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을 복습하는 단원 마스터 맵입니다. 단원 마스터 맵이란 뭐냐면 단원이 끝날 때마다 A4 용지 한 장을 딱 놓고 도식화하는 거예요. 그 단원을. 예를 들면 마인드맵처럼 도식화해도 되고요. 아니면 화살표처럼 그려가면서 그 단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양식을 사용하는지는 제한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단원의 내용에 가장 잘 맞는 방식과 형태를 채택해서 내가 스스로 한 단어의 내용을 하나의 도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습법은 학교 수업뿐만이 아니라 학원 수업을 비롯한 거의 모든 수업에도 도움이 되고요. 심지어는 인터넷 강의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습과 복습 중에 복습이 훨씬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부 성과를 향상하는 데 있어서 무리한 선행학습이나 무리한 예습보다는 내가 한번 배웠던 내용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 첫째로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오래 기억하게 만들고, 세 번째는 오히려 공부를 재미있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공부할 때 복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요. 복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 4가지. 우선 수업 직후 복습, 즉 쉬는 시간에 1분에서 3분 정도 훑어보기. 두 번째는 저녁 시간에 그날이 가기 전에 10분에서 15분 복습하기. 세 번째는 그 다음 수업 할 때 수업 직전에 복습 1분 정도 복습하기. 네 번째는 단원이 끝났을 때 단원 마스터 맵을 그리기입니다. 복습을 시험 공부처럼 어려워하는 오늘의 주인공을 위한 고봉익 대표의 해결책 3가지. 복습에 대한 선입견과 부담감을 버려라. 복습은 시험 공부가 아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훑어보는 정도면 충분하다. 복습 주기에 따라 4번 복습하라. 수업이 끝난 직후에 1번, 하루가 가기 전에 1번, 다음 수업이 시작하기 직전에 1번, 한 단원이 끝날 때 1번, 효율적으로 복습하라. 적은 시간을 들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기별 복습. 여러분도 고봉익 선생님의 조언을 따라서 꼭 실천해보세요.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방학 때만 되면 내년도 선행학습과
지난해 복습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근데 또 많은 부모님들이 선택하시는 게 선행학습입니다. 방학 때는 6개월치를 미리 공부시켜야 되겠다. 심지어는 1년치를 먼저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방학 때는 지난 학기 복습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간 학생이라면 1학년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2학년 올라가는 것, 또는 고등학생이 된 학생이라면 중학생 때 배웠던 것을 다 이해하고 고등학생이 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입을 모아서 하죠. 자, 이번 방학 때 아이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한 선행학습을 무리하게 시키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지난 학기에 대한 또는 지난 학년에 대한 공부를 더욱더 완벽하게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고봉익이었습니다.